안녕하세요.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제 성형외과 전문인 제가 봐도 좀 헷갈릴 정도로 이제 안면거상 이름이 정말로 이제 다양합니다. 뭐 미니거상, 뭐 풀페이스 거상, 뭐 하안면거상, 딥플레인, 듀얼플레인, 무슨 거상 등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온 이제 수술명도 있지만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브랜드명까지 좀 더해지면서 이 네이밍을 정말로 이제 베스킨라빈스 같이 이제 다양하게 짓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티에이징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졌고 이제 안면거상을 통해 좀 오래 가고 이제 확실한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실 문제는 이렇게 이름과 이제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선택이 어렵고 검색을 하면 할수록 좀 더 헷갈린다는 이야기를 진료실에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안면거상의 이름이 왜 이렇게 이제 버라이어티해지고 있는지, 정말 수술의 종류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저의 의견도 한번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은 이제 뭐 병원명이나 이제 원장님의 이름을 안면거상 앞에 붙이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더플랜 안면거상, 박준영 안면거상처럼 표기하는 경우이죠. 그 다음으로는 기존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술 방식이나 해부학적 용어들을 앞에 좀 붙여서 조금 더 특별해 보이도록 이제 구성한 네이밍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제 안면거상의 이제 세계적인 스탠다드로 인정받는 딥플레인 테크닉을 붙여서 딥플레인 안면거상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건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울트라나 프리미엄 같은 이제 단어를 한 번 더 붙이면은 프리미엄 딥플레인 안면거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는 마치 이제 병원에서 독자적인 테크닉을 개발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도 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수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름은 다양해 보여도 이제 안면거상의 핵심 원리나 수술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름만 조금 특별하지 수술 내용 자체는 수술 집도의 이제 수술 방법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비기처럼 숨겨져 있는 수술 방법 또한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안면거상 네이밍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이제 안티에이징 시장 자체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제 병원 간 경쟁이 과거보다 조금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현상은 이제 다른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쉽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시력 교정술을 보시면 이제 결국 라섹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어떤 라식, 무슨 프리미엄 라식처럼 각기 이제 좀 다른 이름을 붙여서 좀 차별화된 수술임을 강조하려고 이런 네이밍을 좀 붙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면거상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이밍이 좀 다양해진 것 같은데, 이름은 좀 화려해 보여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수술의 구조나 원리는 대부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특히 주의해야 할 안면거상 수술명이 있을까요? 안면거상 수술에서 어떤 수술명 절대 피해야 된다라고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수술명이 아니라 그 수술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제 수술 시에 이제 스마스층과 유지인대를 조작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면거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스마스층을 충분히 넓게 박리를 하고 유지인대를 적절하게 다 끊어준 다음에 피가 연부족들이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얼굴의 이제 깊은 구조까지 이제 근본적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이제 목선이나 턱선에 변화가 이제 오랜 기간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마스층과 유지인대를 좀 넓게 박내지 않은 채 이제 고정만 하는 방식은 피부에만 주로 장력이 걸쳐지게 돼서 처짐 개선 효과가 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또한 이제 팔귀나 흉터가 넓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 시간이 좀 짧고 술기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스마스 박리 범위가 좀 좁은 이제 거상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주로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니 거상, 최소 절개 리프팅을 이제 강조하는 경우인데, 미니 거상은 이제 절개와 박리가 이제 안면 거상에 비해서 이제 짧을 수밖에 없으므로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안면 거상의 경우에는 이제 긴 절개로 이제 박리 후에 당겨 올린 조직이 좀 울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반면에 미니 거상이 이제 짧은 절개 내에서 조직이 좀 울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당겨 올릴 수가 있으면 그 효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즉 이제 미니 거상은 이제 안면 거상과 비교해서 이제 범위만 좀 좁아지고 그 범위 내에서 안면 거상만큼 이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 범위도 줄고 그 범위 내에서 올라가는 정도도 줄어드는 사실 이도저도 아닌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절개나 이제 박리 범위가 좀 작아서 회복이 좀 빠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실밥을 제거하는 시기도 이제 일주일로 이제 안면 거상과 동일하고 붓기는 약간 조금 더 덜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미니 거상이라는 수술은 이제 시간과 돈은 적게 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결국 후에만 남을 수 있는 수술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방 흡입이나 뭐 레이저 리프팅 등 이제 열을 가하는 시술을 좀 병행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사실 지방 흡입이나 이제 레이저 리프팅을 병행하는 안면 거상 실제로 이제 강한 장력을 받아야 하는 이제 스마스가 좀 얇아져서 고정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조직이 바닥에 붙을 때 유착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환자분들의 경우 이제 얼굴의 특정 부위에 지방이 막 두꺼워서 이제 근육하고 피부 사이 지방을 막 이렇게 빨아내면 막 얇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얼굴의 지방층은 한 2, 3mm 정도 거의 비슷한 두께로 얼굴 조직을 감싸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자분들의 경우 이제 균일한 지방 쪽을 싹 감싸져 있는 일종의 이제 패딩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지방 흡입이나 레이저로 열을 확 가하게 되면 이제 얇은 지방층이 더욱더 얇아지게 되고 근육과 피부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져서 유착된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특정 부위의 볼륨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얼굴에 근육이 좀 비쳐 보인다거나 피부가 바닥에 뭔가 이제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생기면서 이제 패딩감도 같이 소실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안면 거상 수술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이름들 속에서 이제 무엇을 진짜로 구별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화려한 수술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담긴 실제 수술 테크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면 거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면 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